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400선을 깨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타랠리 그래도 아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산타가 오긴 올까요?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 네. 시장이 사실 지금 완전히 좀 길을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좀 모든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좀 표류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또 길을 찾는 거예요. 네. 시장은 또 결국 또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장 직설 뭐 코스피 지수 지금 2,400을 또 장중에 막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게 매년 연말 되면 꼭 있는 이슈예요. 네. 미국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첨예하게 항상 또 대립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정치잖아요. 대립을 하면서도 또 언젠가는 또 협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정치의 이제 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임시 예산안이 이제 합의가 불발이 좀 되면서 또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 사실 이제 당선인이 아니라 진짜 이제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당선인보다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입에 익는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을 상당히 좀 압박하면서 부채 한도를 아예 폐기하지 않는 이상 예산안에 합의하지 말라라는 이제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합의가 좀 불발이 좀 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는 우려가 이제 생겼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악재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해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예산안이 뭐 감액된 예산안이 뭐 국회에서 지금 빠르게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매년 법정 시한 넘기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은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서로 기싸움하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또 결국 종국에는 합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미 뭐 역사적으로 보면 20차례 넘게 셧다운이 됐었어요. 연말마다 이제 반복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제의 악재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5%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4.57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금리와 관련되는 우려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된 거. 요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결정타를 좀 날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말 지나고 나면 또 미국의 또 이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극적으로 또 타결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어차피 또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는데 이 임시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셧다운된 상태로 이게 출범을 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좀 공공한 상황에 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악재는 어제의 악재와 오늘 이제 새롭게 좀 돌발 악재가 이제 불거진 부채 한도, 임시 예산안 이제 합의 불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다. 다행히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50원 정도에서 이제 저항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투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음 주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이제 예산안이 합의가 좀 되면서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는 8월 달 위기 그리고 이번에 계엄 위기 그야말로 진짜 이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악재들이 이제 터졌는데도 지지가 됐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피 2,400, 코스닥은 이제 670에서 675포인트 요 정도 이제 구간이 단기 저점이 이제 또 형성이 좀 되면서 또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아직 뭐 12월 다음 주 또 남아 있고요. 산타가 이제 조금 또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증시도 조금 기분 좋게 산타 랠리를 한번 막바지로 좀 펼쳐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이어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생쇼에서도 언급이 좀 된 종목이에요. 캠트로스. 이게 이제 시장이 그야말로 이슈가 정말 좀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이슈에 이제 속해 있는 몇몇 이제 테마 종목들만 이제 상승하는 시장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아침부터 계속 이제 TV 방송을 꾸준하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이슈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지금 캠트로스도 결국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팀에서 탄소 포집을 지지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은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이 좀 되면
물가 안정이 이제 최우선 과제거든요. 근데 트럼프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보편 관세를 이제 포함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관세 폭탄을 날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이제 차단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마 취임을 하자마자 셰일 오일부터 해가지고 원유 파내는 거, 이 굴삭기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에너지를 파내는 거에 또 집중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분명히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또 탄소 포집을 또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뭐 에코 들어가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고 어제부터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캠트로스. 요 캠트로스도 오랫동안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이제 연구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업력이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의 특징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인데요.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사실 어제 이제 오후쯤에 미국에서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물론 금액은 뭐 얼마 많지 않아요. 인텔이 막 11조 원, 그다음에 TSMC가 막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보조금을 이제 받는 거에 비하면 SK 하이닉스는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대출 지원까지 포함해서 총액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이제 규모의 지원이 이제 확정이 좀 됐고 미국 인디애나 주에다가 이제 HBM 이제 패키징 라인을 이제 증설을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됐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건 삼성전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적어도 연내에는 수령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거의 9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10조 원 뭐 넘을 수도 있겠죠. 10조 원 가까운 이제 보조금을 이제 수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보조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결국 이제 이 D램 업황이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오늘 미국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16%나 폭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가이던스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 영향으로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게 결국 또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를 하회한 결정적인 이제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업종 안에서 그래도 개별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쪽은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징랜드, 뭐 가온칩스, 칩스앤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직 반도체 시대에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는 이런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기업들이 그나마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수급 심리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이라도 반도체 업종 안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다음 주도 아마 이런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생각보다 또 숫자가 많아요. 거의 뭐 한 10개에서 15개 이상 되는 종목들이 또 군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또 순환매를 하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이 디자인 하우스, 이 팹리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로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D&D 파마텍이 48%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네. 있는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장도 안 좋은데 제가 절대 뭐 수익률 자랑하려고 D&D 파마텍 리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비만 치료제 어저께 머크사가 중국의 한소제약이랑 총액 2조 9천억 원 정도 규모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도입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어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만 무려 1,600억 원 정도짜리 계약이 이제 터진 거거든요. 연말 연초에 빅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정말 빅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중국 기업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결코 악재가 아닌 게 그만큼 이제 머크사까지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라고 하면 국내 1개월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경구용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우리 돈으로 한 130조에서 140조 원,
GLP-1 유사체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신경계 질환으로까지 확장됐을 경우에는 2032년이 되면 무려 4천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처럼 이렇게 1개월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이나 지금 D&D 파마텍처럼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많이 열린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특히 일론 머스크가 미국인들도 비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만 치료해야 된다. 근데 약값이 비싸니까 약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약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만 치료제를 많이 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데 후발주자들 빨리빨리 이제 신약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 신약이 풀렸을 때 약값이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발주자들은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제형이 아니라 한 달 제형, 그리고 이제 경구용으로 계속해서 제형 변경을 좀 추진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상대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머크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는 건 국내 이제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호재다. D&D 파마텍이나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단기 모멘텀이 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리뷰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필옵틱스가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유리기판 종목들이 지금은 3승분을 다 반납해내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브로드컴이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AI 이제 대세주 뉴 M7의 이제 대표 주자로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쪽 이슈는 그나마 좀 살아 있는 게 글래스코어 기판, 이 유리 기판 쪽하고 디자인 하우스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옵틱스와 SKC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제 유리기판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어찌 보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가 공통적으로 유리기판을 주목하고 있다는 건 상용화 시점이 그만큼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반도체 기존의 레거시 D램 업황 자체가 아직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슈가 살아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디자인 하우스가 한 축이고 그리고 또 한 축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SKC, 삼성전기 이런 이제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필옵틱스라든지 JNT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또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온코크로스인데요. 최근 신규 상장주로 단기 트레이딩이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온코크로스 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해드릴 겸 다시 한번 진단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이제 막판에 끝났고 오늘 초반에 또 한 6, 7% 정도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들어왔었어요. 9,000원을 다시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하락폭이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낙폭이 이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 AI 의료 쪽이 투심이 좀 안 좋아요. 루닛이 지금 막 14% 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게 꼭 주가가 올라가면 뭐 임직원들 또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런 노이즈들이 좀 불거지는데 루닛도 이제 그런 노이즈가 불거지면서 고점 대비 이제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AI 의료 쪽이나 AI 소프트웨어 쪽 전반이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지수도 낙폭이 이제 조금 심화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의 이제 하락세가 더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000원 어저께 손절가를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은 구간이어서 8,000원 정도 손절가는 반드시 좀 준수를 하시고 요 자리가 지지되면 공모가가 7,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8,000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이제 공모가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추락한 거거든요. 10%밖에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한 7,800원에서 8,000원 요 구간에서는 단기 저점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ES에서도 AI 이슈 그리고 AI와 결합된 의료 쪽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프로그램,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서 또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온코크로스
손절가 터치 안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 리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한 줄기에 빛이 돼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2%가 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슈가 좀 살아있는 쪽에 집중하는 게 오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조선업종 중에 한화 엔진을 16,850원에 한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엔진 이제 조선 기사제 관련된 종목이고 성강밴드라든지 태강 이런 종목들이 어제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죠. 오늘도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 같은 기업들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업종도 환율, 고환율의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특히 3분기, 4분기 때 지금 조선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 수출 실적이 좋은 건 지금 수주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래전에 이제 수주를 했던 물량들 선박을 다 건조를 해서 이제 인도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게 진짜 수출로 이제 인식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이제 계약들이 인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3년 전에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환율이 1,200원에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이잖아요. 결국 대금은 달러로 이제 받기 때문에 주당 이제 200원이나 지금 한 차익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액을 인식할 때는 재무제표상의 환차익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수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미국 의회가 미국의 이제 조선업을 다시 이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요게 이제 좀 살아있는 모멘텀인 거예요. 가뜩이나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와 또 조선 MRO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랬었기 때문에 요것도 또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조선 업종이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엔진은 하나 오션과 함께 하나 그룹의 이제 조선 핵심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엔진을 포함해서 LNG 추진 엔진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 이제 이 조선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도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제 좋고 당분간 이제 고환율의 이제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제 좀 갈 것 같잖아요. 트럼프 또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도 환율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환율에 확실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네트워크가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나서서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인맥 네트워크를 좀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신세계 이제 정용진 회장이 말하라고 이제 휴양지 가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을 만나고 혹시나 또 트럼프 대통령 접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 이제 김승현 회장도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적인 또 인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기 때문에 하나 오션이라든지 하나 엔진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도 계속 주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조선업종 종목들이 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만 원 신고가 정도 위치를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환율을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도 결국 고환율의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850원 현재가로 실리콘2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화장품 업종의 랠리를 이제 주도했던 뭐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실리콘2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화장품 역직구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 K-컬처, K-문화, K-뷰티 이런 것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중동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상반기 때 화장품 기업들의 랠리는 미국 수출이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판도가 좀 짜였다. 근데 이제 내년에 또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이 화장품 기업들도 혹여나 또 관세 때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 쪽에만 올인했다가 큰 또 봉변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으로 또 활로를 또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리콘투도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을 이제 중심으로 유럽 시장 이제 거점 지역을 확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폴란드 쪽에서도 수출이 지금 가장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중동 쪽도 빠르게 지금 플랫폼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의존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 해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11월 달에 한번 얻어맞았는데요.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이고 환율이 워낙 또 고환율이다 보니까 고환율에 이제 수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7,0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실리콘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정말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 대비 전략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또 새로운 돌발 악재, 미국의 막 임시 예산안 또 셧다운 이런 또 공포스러운 주제들이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요 이슈 자세하게 좀 분석해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유튜브 김영인 매니저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요.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방송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엔터미디어 특집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